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3,273명입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거리두기 4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거리두기의 시간은 종종 우리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고립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된 청도 대남병원에서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7명이 나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를 그곳에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고립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이 감옥 같다는 얘기를 해요. 보통 감옥에는 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설에는 형량이 없습니다. 작년 집단 격리되었던 한 시설의 직원은 일지에서 감옥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6시에 기상시키고 저녁 6시가 되면 저녁 식사를 줘요. 동작이 같은 경우는 5시 밤새도록 새벽까지 배고픈 거예요. 야식을 전화해서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늦게까지 게임하고 싶다면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나만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공간 자체도 없어요. 그냥 방 하나에 3-4명씩. 이런 환경은 시설 안에서 수많은 확진자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병원을 폐쇄하는 대신에 같은 질환자들을 함께 두고 관리하는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환자당 1인실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집단 격리를 하지만 안전을 위한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에 못 미치는 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는 더 많은 확진자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장애인들이 주로 시설에 많이 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가족이나 보호자들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조차도 못 나오게 되면 그러다가 그 시설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안전한 삶은 결국 집단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거를 받아야지 돼요. 활동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코로나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돕는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다가 급히 올라온 부인입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끊기자 이 공백을 감당한 것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몇몇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걸렸어, 입원했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기저귀만 갈아줄게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족의 돌봄과 희생이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이 없는 세상에 우리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져요. 부모님은 노쇠하시죠. 주변에 인프라가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탈시설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2020년 2월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 초기의 재난방송 브리핑에는 지금의 방송 모습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는 지금처럼 수어 통역사가 없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을 누군가는 듣지 못했던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해주지만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전달 체계에 미숙한 장애인들이라거나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전달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되지 않나. 발달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주변에서 정보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살아있지 않을까. 이처럼 정보 접근성은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로 적절한 전달 방법 또한 필요한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쉬운 글로 된 코로나 정보와 그림 글자판처럼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와 활동지원 선생님 연결해 주면서 그냥 동료, 친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하고 비장애를 떠나서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변화를 바라는 거면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인식은 바뀐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당장 뭐 5년, 10년 안에 바뀌진 않겠지만 100년이도 뭐 200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인식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어디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을 좀 더 할 수 있지. 집에서는 약간 처지더라고요. 텔레비 소리 들리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놀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재택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놀면 안 되죠. 이건 빼주세요.